자, 안녕하십니까. 2월 3일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2월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뭐 2월 시작하자마자 또 블랙 먼데이 시장이었네. 그죠? 이건 뭐 주말에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긴 했죠. 미국도 금요일 날 주가가 전강후약이었고, 그죠? 이제 그 전강후약을 만들었던 게 결국은 캐나다의 또 멕시코에 중국에 그죠 관세를 부과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결국 이제 미국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이제 오늘 가만히 보면 일부 이제 우리가 설 연휴에 좀 미국 시장을 흔들었던 이 딥시커와 관련된 부분에서 일부는 또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도 오늘 이제 삼성바이오가 또 그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2심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삼성바이오도 플러스로 마감이 또 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는 뭐 이때든 이쪽에 이제 플랫폼, 그죠? AI 또 카카오가 오늘 급등을 했죠. 9%. 바이오 쪽에서는 아무튼 이쪽 이제 어쨌든 삼성바이오와 또 최근에 이제 기술 수출 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ABL 바이오가, 그죠? 근데 반면에 이제 알테라든지 니가캠은 또 크게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 자체, 시장에 비해서 일부 또 상승하는 종목도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시장이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다, 그죠?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트럼프의 악재가, 관세 악재가 지금 이제 이쪽 캐나다나 멕시코를 비롯해서 그 다음 또 선이 또 이제 EU가 될 것이고, EU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우려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지금 조금 여러분들이 뭐 관망 부분도 필요하고, 일부 이제 시장의 주도주는 어쨌든 뭐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지수의 등락에 따라서 이제 종목들의, 그죠?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오늘 조금 이야기해 보고요. 셀트도 결국은 이제 오늘도 셀트가 그래도 낙폭을 줄이면 빨리 회복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죠? 낙폭을 줄이면, 지수가 낙폭을 줄이면. 오늘 뭐 지수를 먼저 한번 볼게요. 지수를. 그러니까 지수가 이런 상황에서 셀트도 오늘 뭐 이제 박스권 하단을 깨버리는데, 오늘 지수가 2.5% 이제 하락을 했는데, 뭐 아침부터 개파락이었죠. 그죠? 개파락이었는데 오늘 코스피가 장중한테 3.17%, 그러니까 2,437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죠. 자, 여기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역 헤드 앤 숄더라고 그랬죠. 그죠? 역.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왼쪽 어깨를 또 만들고, 그 다음에 헤드가 이제 2,360포인트, 12월 초였죠. 그 12월 말에 이제 결국은 2,400을 깨지 않는 과정에서 오른쪽 어깨. 그리고 이후에 연초에 이제 주가가 아무튼 또 엔비디아의 상승과 더불어서 반도체 주가들이, 그죠? 급등을 또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심이 SK 하이닉스와 또 한미 반도체였죠. 그렇게 좀 잘 유지가 되어 오다가 아무튼 우리가 설날 연휴에 이제 딥시크가 또 탄생이 되면서, 그죠? 새로운 또 챗 GPT가 뭐 그동안에 이제 저용량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또 HBM 관련 한미 반도체는 지난해 보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죠. 영업이익률이 저도 봤는데 49%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우리가 연휴 금요일 날 주가가 크게 좀 내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 관세와 관련된 주말 미국에 오늘 주가가 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하지만 이 2,400을 크게 하회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어쨌든 자사주 투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저번에 5만 원대를 살짝 장중에 5만 원대를 깼었죠. 그죠? 종가로 49,900원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49,900원, 오늘 뭐 51,000원이니까, 그죠?
삼성전자가 여기를 이탈하지는 않지 않을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 이탈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뭐 다시 또 2,400을 깨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에서는 그죠. 그리고 또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밑에 꼬리를 다 내면서 또 외국인들이 사실 오늘 하이닉스라든지 일부 또 이런 종목들은 뭐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했거든요. 그죠?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진정을 시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정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어쨌거나 지금 셀트는 아무튼 시장이 안 좋으면 더 뭡니까 주가가 그죠 하락을 크게 또 하는 경향을 가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무튼 시장 대비로는 또 최근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이 공격적인 매도, 뭐 공격적인 매도, 지속적인 매도죠. 여기에 비해서는 나름 또 하방 견지금 보였다. 그래서 이따가 세트 차트를 보겠지만은 지금 뭐 시장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하이닉스가 그런 이틀 만에 그죠? 이틀 만에 주가가 급락을 하는 뭐 9%, 4%.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겠으나 지금 오늘은 뭐 은행주도 그렇고 그죠? 또 그리고 이제 이쪽 특히 자동차 쪽도 오늘 뭐 000270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완전히 시점을 깨버렸죠. 5.7% 급락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이쪽에 006400 지금 삼성 SDI인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급락이에요. 오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죠?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뭐 코스모 신소재가 말입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이야 진짜 저 신전대요. 47,900원이에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그러니까 오늘 장중 저점이 106,000원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이 그죠? 거의 뭐 초토화되는 또 종목 부분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스톡에 포스코 퓨처엠은 뭐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드린 종목 중에 또 하나였었잖아요. 그죠? 60만 원대 매도를 했다. 누가? 우리 아들놈이. 그런 말씀까지 제가 드린 종목이었어요. 그죠? 그 당시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매수를 해서 크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금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뭐 1년, 2년째 지금 그러니까 1년 반째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불구하고 연일 신저가를 지금 내고 있는 거냐. 그만큼 시장이 지금 그죠? 시장이 지금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셀트리온도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그동안에 뭐, 아무튼 작년 연말에, 저점을 찍고, 그죠? 쭉 타다가, 최근에 이제 18만원과 19만원 박스권에 갇혀있던 가운데서 오늘 이제 저점을 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눌림목이라는 표현을 이제 어쨌든 쓴 적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눌림목이, 그죠? 딱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 박스권을 이렇게 지키다가 그 박스권을 어쨌든 오늘 이제 처음으로 깨는 거니까. 그러니까 18만원대 여기서 주가를 멀어지게 했잖아요. 그죠? 그죠? 제가 항상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눌림목이 될지 아니면 하락 추세로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셀트가 지금 여기서 하락 추세로 간다면은 상당히 이제 시장 자체가 뭐 앞으로도 계속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뜻인 거니까. 그리고 오늘도 시장의 일부 아무튼 종목들은 뭐 삼성바이오도 어쨌든 물론 뭐 2심에서 무죄가 나와서 그런 부분도 사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장중에 4%까지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워낙 뭐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쉽게 땡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또 오늘 뭐 카카오라든지 또 뭐 이런 최근에 이제 주도했던 레인보우 로보스틱이라든지 ABL 바이오 이런 쪽은 또 상승을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이 어쨌든 뭐 치명타를 지금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물론 이제 관세가 우리는 아직까지 뭐 오지고 있지는 있지만 결국 뭐 오지 않을까. 그죠? 또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주가라는 것은 또 항상 선반영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옆으로 지금 행보 이후에 이제 오늘 처음으로 어쨌든 그 박스권 하단을 깬 거니까. 그죠? 아무튼 눌림목이 된다는 것은 또 18만 원을 강하게 크게 깼지만 또 곧바로 그죠? 회복할 수 있다는 거고 오늘 이제 장중 저점이 3.84% 그러니까 17만 2,800원까지 그죠? 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려가는. 근데 이제 셀트리온은 사실은 이제 저번 연말에 배당락을 8,600원이나 또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전히 아직도 18만 원 위에 주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 이제 월요일 날 뭐 지금 시작부터 지금 깨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죠? 20일도 깼고 지금 200주 이평의 턱걸이를 좀 하고 있거든요. 턱걸이를. 그래서 이번 주는 양봉을 제발 좀 내기를 간절히 또 바라보고 뭐 크게 깨일 만한. 근데 이제 오늘도 금요일날도 이제 자사주가 3만 주 유입이 되었지만 오늘도 자사주는 거죠. 또 3만 주 유입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제 셀트에 뭐 항상 호재가 나온들 뭐 그게 시장에서는 그죠. 당연한 걸로 보지만 ADC 관련 그죠. 이 항체 신약 또 일상을 FDA 또 승인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이따가 좀 보면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 아무튼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관들이 지금 19일 연속 매도이긴 한데 거기에 비해서는 주가는 거죠.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았다. 그 앞에 제가 이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쭉 종목들 2차전지든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셀트도 물론 하락은 했지만 그죠? 그 종목들에 비해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시장 내용을 조금 볼게요. 자, 오늘, 자, 미국 시장은 근데, 미국 잠깐 보고 올까요? 뭐 주말에 보긴 했는데. 자, 미국 시장 어쨌든, 나스닥이 20일에도 지키고 있죠. 나스닥이,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죠? 관세에 대한, 이런 뭡니까? 뭐 우려감은 계속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관세를 부과를 그죠? 행정명령을 해버리니까 주가가 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나스닥도 시작을 높게 시작을 했다가 그래도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니케이 한번 봐볼까요? 니케이 오늘 크게 하라고 했는데 자 니케이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급락이었죠, 그죠? 2.6% 급락이니까 그래서 미스케이도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이에요, 하단 부분. 크게 지금 보면 니케이가 쭉 큰 축에서는 이제 38,000 또 위는 4만 요 사이에 이제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19,000 2만 요 사이에 갇혀 있으니까 만약에 이거를 뭐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깨버리면 한 단계 그죠?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근데 애플은 뭐 최근에 이제 이쪽에 딥시커 수혜가 어떻게 보면 애플로 볼 수 있고 우리 쪽에서는 이제 딥시커 수혜가 카카오죠. 그죠? 카카오는 아무튼 뭐 제가 이제 저번에도 자료지 부분에서 주가가 못 간 주식인데 좀 참아라 기다려라 그죠? 아무튼 카카오가 오늘 금요일하고 급등을 하면서 4만 원을 휙 올라와 버렸잖아. 다행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오픈 AI죠. 그죠? 거기 최고 경영자가 내일 이제 재퇴원하고 이렇게 뭐 이쪽에 그 뭡니까 카카오 또 정선아 대표인가요? 그렇게 미팅을 가진답니다. 가지면은 결국 이제 이쪽 AI와 관련된 이런 발표를 또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죠. 다행이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어쨌든 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그죠? 또 우리 시장에는 이런 카카오라는 그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반도체가 좀 내리면서 카카오가 또 특히 최근 이제 AI 그죠? 이런 관련주들 오늘 뭐 플리터가 또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최근에 뭐 이런 솔트룩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좋은 흐름을 가지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여전히 뭐 그 잘 버티고는 있잖아. 테슬라는 그죠? 아직까지는 이것도 이제 박스권 그러니까 하단 부분이 이제 385달러 정도. 뭐 상단 부분에서는 425달러 정도. 요 사이에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 그죠? 그런 부분으로 조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셀트는 이제 그 박스권을 깨버렸으니까. 그죠? 깨버린 상태에서 얼마큼 복원력을 좀 빨리 하느냐. 그것도 하나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보면은, 오늘 이제
셀트가 2%죠. 하이닉스가 이제 4%, 삼성전자가 이제 2.6%인데 오늘 자동차 쪽도 그리고 이제 오늘 상승한 쪽은 이제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뭐 9% 급등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이쪽에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캠도 오늘 하락폭, 리가캠이 특히 이제 또 12만을 크게 깨버리는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가 좀 나온 쪽은 하락이 좀 컸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는 오늘 전체로 나왔습니다. 바이오 쪽에. 기관들의 매도보다도 매수가 들어온 쪽은 좀 주가, 이건 이제 ABL 같은 건 그런 형상이었죠. 그리고 뭐 LG에너지도 4.4% 급락이죠. 뭐 삼성 SDI도 6%, 포스코 퓨처엠이 뭐 9% 급락이에요. 그죠? 포스코 홀딩스, 뭐 LG화, 그죠?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가 3.3%, 뭐 이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3%죠. 그 로봇도 일부 뭐 유로메카 같은 경우도 좀, 근데 최근에 이제 쭉 올라왔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오늘 6% 정도 급락을 또 하는 모습이고, 조선주들도 뭐 하나오션 이런 쪽 삼성중공 크게 나쁘지 않았죠. 그죠? 현대중공업은 또 플러스를 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뭐 개별 부분에 오늘 은행주들도 뭐 급락이고 지주사들도 급락이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조금, 그죠? 최근에 이제 이런 뭐 반도체 쪽도 오늘 한미반도체가 6% 급락이고, 뭐 테크인, 주성엔지니어링, 뭐 두산 테스나 반도체도 오늘 급락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바이오 쪽 부분의 종목들도 뭐, 근데 바이오도 이제 반도체도 좀 오르고 내리는 부분이고, 뭐 특히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 또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시장 부분을 볼 때 주도주 반열, 그러니까 올해 제가 주도주로 말씀을 드리는 이런 어쨌든 바이오 부분이든 플랫폼, 그죠? 또 AI, 뭐 로봇, 또 반도체. 그 반도체도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또 크게 좀 내리는 그런 사항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저는 자리를 좀 빨리 좀 잡을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하시고요. 자, 셀트로 이제 와서 한번 보면, 요거부터 보고 또 이어먹을까봐. 자, 지금 셀트가 이제 오늘 어쨌든 그 자사주가 이제 금요일 날도 자사주가 3만 주, 그죠? 오늘도 이제 3만 주 다 체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평소에도 수급이 매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자사주가 하루에 3만 주라도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죠? 이제 뭐 한 24만 주, 한 24만 정도 남았나요? 아직도 좀 남아있기는 하니까. 그죠? 이제 2월 또 뭐 중순 정도, 다음 주 정도 되면 아마 이제 실적 발표가 또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긴 하는데, 다음 주 나오겠네. 그죠? 뭐 시장의 컨센서스는 부합을 또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뭐 삼성바이오가 실적이 또 좋았으니까, 그죠? 에피스도 같은 경우에도 셀트도 더 좋아지겠죠.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부분, 그죠? 이 있다는 거, 그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오늘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분들, 그죠? 빠지는 종목들, 하락하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이제 2차 전지를 제가 말씀 많이 드리지만, 그죠? 앞이 안 보이잖아. 그런 산업들은 지금, 그죠? 근데 바이오나 셀트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자, 그러면 이제 요 한번 보면, 자, 오늘 이제 셀트가 아무튼 ADC 항암 신약 CTP 70이죠. 그죠? 70. 아무튼 임상 1상을 FDA에 또 FDA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 ADC 항체 신약 부분 자체가 드디어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합니다. 인체 임상을. 그죠? 지금 뭐 연내에 4건을 지금 FDA에 한다고 하니까 아직도 3건도 더 남아있는 그런, 그러니까 ADC 신약이 3건이고 이제 다중 항체 신약이 1건이잖아요. 그죠? 총 4건을 아무튼 올해 FDA로부터 임상 승인 신청을 하는 걸로 목표를, 계획을 잡았죠. 그래서 CTP 70을 시작을 해서 70, 71, 72, 73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죠? 이게 뭐 바로와 주가에 뭐 반영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결국 이제 이 ADC 기술이라는 게 어쨌든 차세대 뭡니까? 그죠? 항암 치료제잖아요. 차세대. 그죠? 그런 부분에 셀트가 발빠르게 또 ADC 쪽으로 신약 개발에 나선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결국은 이제 뭐 지금 아무튼 셀트의 바이오 시밀러로 돈을 벌어서 그죠? 신약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바이오 시밀러로. 뭐 유럽에서는 그죠? 셀트의 바이오 시밀러 그게 독점 상태이고요. 미국도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계속 또 진출을 하지 않습니까? 진출을. 그래서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 11개의 바이오 시밀러를 그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뭐 매출을 3조 5천억 그죠? 뭐 영업이익이야 이제 지난해에 올해가 아니고 참 죄송합니다. 지난해죠. 그죠?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제 지금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한 6천억 정도. 근데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와 합병 부분에 또 감가상각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25년도에 매출이 시장 컨센서스가 아무튼 4조 5천억이에요. 그죠? 영업이익은 1조 5천억입니다. 1조 5천억. 그럼 뭐 올해 작년보다도 무려 한 9천억 정도 더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현 상황 시장을 맞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적을 그죠? 아무리 공부하는 놈들이 독하고 악하다고 해도 실적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또 성장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트는 실적과 성장을 지금 겸비를 한 거잖아요. 그죠? 계속적으로 좀 바이오 시밀러가 또 출시가 될 것이고 그 출시됐던 바이오 그러니까 1호가 지금 바이오 시밀러 1호가 아직도라고 하면 이상하나? 그죠? 매출이 1조 2천억이 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다 레드오션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이런 셀트리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뭐 포기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 가지십시오. 주식을 투자를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뭐 연초에 사실은 지금 이제 제가 셀트리온의 이런 그 뭡니까 저축 프로젝트 또 유료 특강을 하고 싶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올해 또 작년에 자료집도 발간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료집을. 사실 자료집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마 뭐 자료집 그 지금 구입하신 분들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종목들 그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기 매매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셀트가 뭐 매일 가면은 그럴 필요도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고통스럽게 또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매도하면 수익금 나오면 그 수익금으로 주식수 늘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이제 시간이 또 많이 됐다. 그죠? 자, 오늘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외국계가 93,000점 매도예요. 그죠? 오늘 기관들, 18일 연속 매도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특이한 것은 아무튼 사모펀드가 전체 시장에서 매도가 좀 컸고 투신도 컸습니다. 그죠? 보험은 이제 매수고 연기금 매수인데 연기금은 매수 안 했으니까 셀트는. 그래서 오늘도 사모펀드나 투신이나 이제 프로그램 관련 프로그램 뭐 연기금이 참 저기 금융투자가 49,000조니까. 그러니까 외국계나 기관들의 매도에 비해서는 셀트가 크게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결국 오늘 뭐냐 모간스탠리예요. 셀트는 외국계 몸통이 모간스탠리. 또 차명계좌, KB, 검은머리, 신한. 그 IM은 이제 이게 하여튼 이놈들은 주가가 오르면 이것도 비슷한데 주가가 내리면 더 거기서 오늘 IM이 막 펑펑 던지잖아 아침장에 그죠? 또 주가가 오르면 또 펑펑 사는 창구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건 약간 시장 조성자 느낌이 들어.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 하면 어쨌든 이놈들이 파는 부분에서 대신증권은 오늘도 지금 11만 3천 점 매수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증권에서 계속 지금 사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체크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이제 차명 성격의 창구라. 과거에 뭐 그런 전적이 있으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화는 있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 오늘 7만 790만 주 매도예요. 기관들도 180만 주 매도죠. 뭐 삼성전자도 지금 뭐
계속적으로 투신도 지금 계속 팔고 있고 상품도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셀트도 그렇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팔지만 하이닉스는 오늘 이제 드디어 매수로 돌아섰죠. 16만 원 매수죠. 그러니까 기관들은 좀 매도. 그죠? 또 이쪽에 카카오는 오늘 외국인들이 88만 9천 주 팔았지만은 기관들이 72만 주. 그러니까 기관이 이틀 연속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카카오는 누가 주도를 하고 있다? 제가 이제 저번에 그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도보다는 누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카카오는 외국인들의 매도보다는 뭐가? 기관들의 수급이 더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지금 가장 AI 또 뭐? 관세, 해피.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연기금이 무려 뭐 64만 주. 자, 한미반도체는 외국인이 매수했습니다. 실적 좋았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20일요 조금, 그러니까 요거는 한미반도체는 봐야 돼. 그죠? 카카오라든지, 죄송합니다. 하이닉스라든지 또 엔비디아의 주가를 좀 봐야 되겠죠. 자, ABL 바이오는 이제 요것도 오늘 기관들이 계속 지금 매수하고 있잖아요. 오늘 외국인들이 21만 주 팔아도, 그죠? ABL 바이오. 근데 이제 이쪽에 리가캠이라든지 또 ABL은 참 알테오제는 또 외국인들 매도,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크게 좀 내리는 모습이었어요. 자, 개별 제가 세력주라고 말씀드린 카페24는 오늘도 35만 주 매수를 했더라고요. 카페24.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요. 자, 힘듭니다. 그죠? 그러나 잘 버텨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여러분, 셀트가 내일 좀 모르겠어요. 뭐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 그런 부분이지만 크게 이렇게 18만에서 멀어지지 않고 또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면 그죠? 회복은 또 빨리 될 수 있다. 그 관점을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기관들의 매도가 좀 멈추는 시점이 그죠? 주가가 이제 좀 상승할 수 있는 건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를 해봅니다.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그래도 셀트니까 버티자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단기 매매를 조금씩 그렇게 그죠? 해보시면서 이번 2기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성장과 지주 셀트리온 화이팅다.